무진의 명산물이 없는 게 아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것은 안개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면 밤사이에 진주해온 적군들처럼 안개가 무진을 삥 둘러싸고 있는 것이었다. 무진을 둘러싸고 있던 산들도 안개에 의하여 보이지 않는 먼 곳으로 유배당해버리고 없었다. 안개는 마치 이승에 한이 있어서 매일 밤 찾아오는 여귀가 뿜어내는 입김과 같았다. 해가 떠오르고 바람이 바다 쪽에서 방향을 바꾸어 불어오기 전에는 사람들의 힘으로서는 그것을 헤쳐버릴 수가 없었다. 손으로 잡을 수 없으면서도 그것은 뚜렷이 존재했고 사람들을 둘러쌌고 먼 곳에 있는 것으로부터 사람들을 떼어놓았다. 안개, 무진의 안개, 무진의 아침에 사람들이 만나는 안개, 사람들로 하여금 해를, 바람을 간절히 부르게 하는 무진의 안개, 그것이 무진의 명산물이 아닐 수 있을까? 지금 제가 읽은 것은 무진기행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그 무진기행이라는 것은 김승옥이라는 소설가가 쓴 소설인데요. 아주 명징한 언어들로 이렇게 소설을 써서 이게 굉장히 유명한 소설입니다. 저도 오랜만에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요. 순천의 많은 안개들을 형상화해서 지금 나타낸 부분들을 한번 읽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소설을 읽다 보니까 이 주인공이 서울에서 무진이라는 작은 마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어떤 여자를 만나요. 그래서 그 여자랑 소위 말하는 이제 연애를 하게 되는데 그 여자를 만나서 대화를 하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남자하고 여자하고 만나면 처음에 어색하고 그러잖아요. 그 어색함들이 잘 나타나기도 하고 요즘 아주 빨리 만나고 빨리 식구하는 그런 연애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느낌이 있는 듯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게서 달아나 버렸던 여자에 대한 것과는 다른 사랑을 지금의 내 아내에 대하여 갖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나는 구름이 끼어있는 하늘 밑의 바다로 뻗은 방죽 위를 걸어가면서 다시 내 곁에 선 여자의 손을 잡았다. 나는 지금 우리가 찾아가고 있는 집에 대하여 여자에게 설명해 주었다. 어느 해 나는 그 집에서 방 한 칸을 얻어들고 더러워진 나의 폐를 씻어내고 있었다. 어머니도 세상을 떠나간 뒤였다. 이 바닷가에서 보낸 1년, 그때 내가 쓴 모든 편지들 속에서 사람들은 쓸쓸하다라는 단어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그 단어는 다소 천박하고 이제는 사람의 가슴에 호소해오는 능력도 거의 상실해버린 사어 같은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 무렵의 내게는 그 말밖에 써야 할 말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었었다. 아침에 백사장을 거니는 산보에서 느끼는 시간의 지루함과 낮잠에서 깨어나서 식은땀이 줄줄 흐르는 이마를 손바닥으로 닦으며 느끼는 허전함과 같은 깊은 밤에 악몽으로부터 깨어나서 쿵쿵 소리를 내며 급하게 뛰고 있는 심장을 한 손으로 누르며 밤바다의 그 애처로운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의 안타까움, 그런 것들이 굴 껍데기처럼 다닥다닥 붙어서 떨어질 줄 모르는 나의 생활을 나는 쓸쓸하다라는, 지금 생각하면 헛개비 같은 단어 하나로 대신시켰던 것이다. 바다는 상상도 되지 않는 먼지 낀 도시에서 바쁜 일과 중에 무표정한 우편 배달부가 던져주고 간 나의 편지 속에서
쓸쓸하다라는 말을 보았을 때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이 과연 무엇을 느끼거나 상상할 수 있었을까? 그 바닷가에서 그 편지를 내가 띄우고 도시에서 내가 그 편지를 받았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내가 그 바닷가에서 그 단어에 걸어보던 모든 것에 만족할 만큼 도시의 내가 바닷가의 나의 심경에 공명할 수 있었을 것인가? 아니, 그것이 필요하기나 했었을까?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무렵 편지를 쓰기 위해서 책상 앞으로 다가가고 있던 나도 지금에 와서 내가 하고 있는 바와 같은 가정과 질문을 어렴풋이나마 하고 있었고 그 대답을 아니다로 생각하고 있었던 듯하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 속에 쓸쓸하다라는 단어가 씌어진 편지를 썼고 때로는 바다가 암청색으로 서투르게 그려진 엽서를 사방으로 띄웠다. 세상에서 제일 먼저 편지를 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내가 말했다. 아이, 편지. 정말 편지를 받는 것처럼 기쁜 일은 없어요. 정말 누구였을까요? 아마 선생님처럼 외로운 사람이었겠죠? 여자의 손이 내 손 안에서 꼼지락거렸다. 나는 그 손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인숙이처럼 내가 말했다. 네, 우리는 서로 고개를 마주보며 웃음 지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읽어볼 문장은 무진기행이라는 소설의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기가 만났던 여자가 죽음을 택했고 나중에 이제 혼자 남아서 그 무진을 떠나는 그런 장면인데요. 좀 쓸쓸하죠. 근데 그 쓸쓸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치졸한 감정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단어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 주인공이 무진을 떠나게 되면서 느끼는 그 소회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모가 나를 흔들어 깨워서 눈을 떴다. 늦은 아침이었다. 이모는 전보 한 통을 내게 건네주었다. 엎드려 누운 채 나는 전보를 펴보았다. 27일 회의 참석 필요, 급 상경 바람 0. 27일은 모레였고 0은 아내였다. 나는 아프도록 쑤시는 이마를 베개에 대었다. 나는 숨을 거칠게 쉬고 있었다. 나는 내 호흡을 진정시키려고 했다. 아내의 전보가 무진에 와서 내가 한 모든 행동과 사고를 내게 점점 명료하게 드러내 보여주었다. 모든 것이 선입관 때문이었다. 결국 아내의 전보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다. 나는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다. 모든 것이 흔히 여행자에게 주어지는 그 자유 때문이라고 아내의 전보는 말하고 있었다. 나는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다. 모든 것이 세월에 의하여 내 마음속에서 잊혀질 수 있다고 전보는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상처가 남는다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오랫동안 우리는 다투었다. 그래서 전보와 나는 타협안을 만들었다.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 무진을, 안개를, 외롭게 미쳐가는 것을, 유행가를, 술집 여자의 자살을, 배반을, 무책임을 긍정하기로 하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다. 꼭 한 번만. 그리고 나는 내게 주어진 한정된 책임 속에서만 살기로 약속한다. 전보여,
새끼손가락을 내밀어라. 나는 거기에 내 새끼손가락을 걸어서 약속한다. 우리는 약속했다. 그러나 나는 돌아서서 전보의 눈을 피하여 편지를 썼다. 갑자기 떠나게 되었습니다. 찾아가서 말로써 오늘 제가 먼저 가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만 대화란 항상 의외의 방향으로 나가버리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글로써 알리는 것입니다. 간단히 쓰겠습니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저 자신이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어렴풋이나마 사랑하고 있는 옛날의 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옛날의 저를 오늘의 저로 끌어다 놓기 위하여 갖은 노력을 다하였듯이 당신을 햇볕 속으로 끌어놓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할 작정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서울에서 준비가 되는 대로 소식드리면 당신은 무진을 떠나서 제게 와주십시오. 우리는 아마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쓰고 나서 나는 그 편지를 읽어봤다. 또 한 번 읽어봤다. 그리고 찢어버렸다. 덜컹거리며 달리는 버스 속에 앉아서 나는 어디쯤에선가 길가에 세워진 하얀 팻말을 보았다. 거기에는 선명한 검은 글씨로 당신은 무진읍을 떠나고 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다. 자, 이것은 이제 그 무진기행이라는 소설의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주인공이 무진이라는 작은 안개가 자욱한 마을에 와서 한 여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여자와 하룻밤을 지내고 그 여자는 자살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는 이 안개로 둘러싸인 무진이라는 도시를 탈출하고 싶었는데 그 탈출하고 있는 도구가 이 남자밖에 없었거든요. 이 남자가 서울로 자기를 데려가 주기를 바랐는데 그런 바람이 무산됐다라는 걸 깨닫고 자살을 한 거죠. 그리고 이 남자는 이제 혼자 남은 그 방에서 그 여자를 향해서 마음속으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는 그 편지를 찢어버리고 서울로 혼자 올라가죠. 근데 올라가는데 길가에는 무심하게 무진을 떠나고 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이런 팻말이 있었던 것이 아주 선명하게 사진처럼 뇌리에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의 뇌리에 남아있도록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무진기행이라는 소설 여러분들도 한번 틈나실 때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